삼성 스펙 4호 이전에 하나 SBI 스펙은 놀라울 정도로 큰 상승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 스펙 4호는 하나 SBI 스펙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스펙 4호가 최근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인수와 합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한 지분은 홍원식 최대 주주와 가족의 지분을 합쳐 52.63%의 지분을 인수한 것입니다. 52.63%의 지분을 인수하면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수 전 남양유업의 주가는 43만 9천 원이었지만 한행코는 주당 82만 원의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한행코는 지금 남양유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주당 82만 원을 주고 인수해도 이후에 그보다 비싸게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인수하는 것을 프리미엄을 준다고 합니다. 지분을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분의 전부 100%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11월 삼성전자는 하만을 인수하였습니다. 지분의 100%, 즉 하만의 모든 주식을 주당 112달러에 인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9.4조 원이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합병 발표 전 종가 기준 28%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인수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만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로고에 삼성컴퍼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수만 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만 모두 회사가 남아있고 지분을 소유하는 주체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합병은 다릅니다. 2014년 5월 26일 인터넷 기업 2위이던 다음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모바일 영향력 1위를 기록한 카카오가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여 다음 카카오가 되었는데요. 인수와 다르게 합병은 두 기업 중 한 기업이 사라지거나 두 기업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한 기업만 사라지게 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고 하고 모두 사라지는 것을 신설합병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한 법인만 살아남는 흡수합병이었습니다. 다음과 카카오 중 어떤 법인이 남게 되었을까요? 당시 카카오는 성장세가 매우 높았고 가치 또한 나날이 높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네이버에 밀려 제대로 수익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가치가 높은 카카오가 주체가 되고 다음이 사라지는 회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합병 공시로 밝힌 합병 방법을 보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를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회사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멸회사는 카카오가 됩니다. 즉 카카오의 가치가 높지만 다음이 남아있는 회사가 되고 카카오의 모든 것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란 법인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다음이 코스닥 상장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의 가치가 더 높지만 다음이 코스닥 상장 기업이기에 남아있는 법인이 되었습니다. 가치평가 비율을 살펴보면 카카오의 가치가 1.55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 주식 한 주를 가진 주주는 다음 주식 1.55주를 받게 됩니다. 카카오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았지만 다음이 코스닥 상장사기에 남아있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즉 카카오는 비상장 회사였지만 다음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효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회 상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회사였던 카카오가 상장회사인 다음을 만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진주와 조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장성과 미래의 가치가 낮아지는 상장사가 가치가 높은 비상장회사와 결합을 하여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통해 우회 상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공모하고 상장하는 과정이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장이 매우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전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상장을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빠르게 상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우회합병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0년 코스닥 상장사인 모노솔라와 비상장회사인 네오세미테크가 우회 합병하여 네오세미테크가 코스닥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는 우회 상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분식회계와 여러 문제가 드러나 우회 상장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상장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2011년 1월 1일부터 우회상장 관리제도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심사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상장이 가능했지만 심사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것으로 우회상장이 조금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스펙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회상장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사업이 매력적이진 않지만 상장이 되어 있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합병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병을 통해 만들어진 회사는 상장사의 부채와 인력, 시설을 모두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즉 비상장 회사인 진주의 입장에서 껍데기만 필요한 상황인데 부채 등으로 인한 좋지 않은 사항까지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펙이 등장합니다. 스펙은 특수 목적 인수회사의 앞글자를 따 스펙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비상장 회사가 부담 없이 우회 상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펙은 2010년 2월 1일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대우증권 그린코리아 스펙입니다. 스펙은 우회 상장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상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펙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스펙을 설립합니다. 일반 기업과 똑같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공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과 똑같이 공모를 진행한 다음 상장에 이르게 됩니다. 상장 이후에는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제약 요건도 없습니다. 삼성 스펙 4호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펙 4호는 공모가 2,000원에 370만 주를 모집하였습니다. 삼성증권을 통해 청약이 되었고 청약일은 일반 청약과 똑같이 2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주식의 25%인 92만 5천 주가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공모되었고 공모 물량의 2분의 1은 균등 배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삼성 스펙 4호도 등급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한도가 달랐습니다. 온라인 전용 청약 자격의 경우 2만 3천 주를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청약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스펙 청약이 일반 청약과 다른 점은 청약 증거금률이 100%라는 점입니다. 공모가 2,000원인 삼성 스펙 4호를 온라인 전용 청약 자격 2만 3천 주를 청약을 하는데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4,6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스펙이 아닌 일반 청약기였다면 50%인 2,300만 원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점이 일반 공모주 청약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펙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의 경우 공모로 모인 대금 중 구주 매출이 있는 경우 구주 매출 대금과 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금액을 제외한 일부분만 회사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스펙의 경우 공모로 모인 금액이 어떠한 비용도 차감되지 않고 전액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공모자금은 100% 은행에 예치되어 운용이 됩니다. 삼성 스펙 4호의 경우 국민은행과 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모로 모인 자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익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수익은 스펙이 청산될 때 2,000원에 발생된 수익을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되는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일까요? 스펙도 똑같이 공모 금액의 3%가 공모를 진행하는 삼성증권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을 위한 상장 수수료와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삼성 스펙 4호의 경우 약 1억 6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펙에도 이사가 있고 감사와 직원이 있습니다. 인수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에 매우 소수이긴 하지만 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당사의 대표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는 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합병에 성공해도 별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또한 없습니다. 급여로 나가는 항목은 사회이사 1인과 감사에게 지급되는 연 1,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상장 수수료와 비용 그리고 이런 급여는 어디서 나가는 것일까요? 바로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을 낸 주주들의 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스펙 4호의 공모전 최대 주주는 유니온 투자 파트너스입니다.
무려 93.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마이퍼스트 에셋 자산운용이 3.1%, 삼성증권이 3.1%를 갖고 있습니다. 주당 1,000원씩 32만 주가 모여서 만든 설립자본금 32억 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공모로 모인 74억 원은 쓰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모 주주들의 자금은 사용하지 않기에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설립 주주들에게는 공모가 2,0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000원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합병이 성공한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 스펙을 만든 설립 주주들은 주당 1,000원으로 설립을 합니다. 스펙 공모주 투자자들은 주당 2,000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스펙 설립 주주들은 주당 1,000원의 차액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운영 비용은 공모 비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설립 주주들이 낸 자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공모주 참여한 금액은 은행에 100% 예치가 되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에 성공하면 스펙 관계자들은 기존 주식 및 전환사채를 활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공모에 참여한 주주들은 높아진 주가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인 회사가 진주 같은 비상장 회사를 찾는데 주어진 기간은 단 3년입니다. 3년 내에 비상장 회사를 찾지 못하고 합병이 완료되지 못하면 회사는 해산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은 주어진 시간이 3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년 7개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합병 대상과 협의를 완료하여 합병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까지도 진행이 없으면 바로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됩니다. 즉 늦어도 2년 7개월까지는 합병과 관련된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병이 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고 해당 스펙은 청산이 됩니다. 공모에 참여했던 2,000원에서 운영이자가 더해져서 2,100원 전후 수준의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 방법은 스펙마다 다르므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청산대금은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청산대금은 증권거래세가 아닌 배당소득세와 동일한 15.4%의 세금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청산금액이 2,100원인 경우 공모가 2,000원에 추가로 지급되는 100원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084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스펙을 공모로 받지 않고 중간에 매수하여 돌려받는 금액보다 비싸게 매수한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스펙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개 스펙의 지난 2년간 주가를 살펴보면 스펙의 주가는 공모가 2,000원에서 2,200원 사이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큰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NH 스펙 14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청약을 진행했던 스펙입니다. 해당 스펙은 상장 후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비슷하게 흐르다가 어느 순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펙의 존재 목적인 회사 합병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NH 스펙 14호가 비상장 법인인 현대 무벡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상장 회사인 현대 무벡스가 NH 스펙 14호에 흡수 합병하게 된 것입니다. NH 스펙 14호에는 직원도 공장도 없습니다. 공모자금과 상장 프리미엄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현대 무벡스의 경우 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 비율은 현대 무벡스가 5.242대 1로 현대 무벡스 한 주를 가진 주주가 5.242주의 NH 스펙 14호 주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현대 무벡스의 주식이 NH 스펙 14호의 주식으로 추가 상장이 됩니다. 즉 상장되는 날 이후부터 의무보유 주식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껍데기밖에 없던 NH 스펙 14호는 현대 무벡스로 완벽히 바뀌게 됩니다. 먼저 상호를 변경합니다. NH기업 인수목적 14호 주식회사에서 현대 무벡스로 이름을 변경하고 NH 스펙 14호의 임원들이 모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렇듯 스펙 제도를 활용하면 비상장 회사가 매우 깔끔하게 상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펙의 존재 목적은 인수 합병이 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인수합병이 진행될 수 있기에 상장 직후에는 주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존 스펙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삼성 스펙 4호입니다. 기존에도 20일 이내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삼성 스펙 4호 이전에 하나 SBI 스펙은 놀라울 정도로 큰 상승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 스펙 4호는 하나 SBI 스펙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스펙 4호는 2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상한가 전 최저 2,070원이던 주가가 5일 만에 7,800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 스펙 4호가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펙이 상승하는 이유는 인수 합병과 관련된 사항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삼성 스펙 4호에 공시할 만한 일이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다음날 삼성 스펙 4호는 별도로 공시할 만한 중요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상장과 관련하여 밝힐 정도로 진행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상승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스펙의 특성상 시가총액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시가총액은 31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상장 주식이 402만 주인데 이 중 370만 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스펙은 인수합병을 위한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5월 25일 장이 마감되고 당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삼성 스펙 4호를 한 개인이 약 30만 주나 매수한 것입니다. 다음날 또 다른 개인이 13만 6,278주를 매수하고 3만 6,27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즉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지수가 낮은 스펙의 구조상 누군가가 매수를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 동안 특정 개인이 40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기록하자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게 된 것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만 하였습니다. 삼성 스펙 4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하나 SBI 스펙은 상한가를 지속한 후 갑자기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9,750원에서 5,460원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하나 SBI 스펙 때도 상승의 이유는 없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려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삼성 스펙 4호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삼성중공업 우선주처럼 5만원대의 주가가 96만원까지 상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하락 마감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투자에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펙의 존재 목적은 합병이고 주가가 상승한 스펙은 합병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합병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펙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진주와 같은 비상장 회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점점 합병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펙은 청산이 됩니다. 상장된 지 2년 6개월에 가까워지는 스펙은 매수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공모주로 참여하는 스펙은 무위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할 시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산금은 3, 4개월 후에 받게 되며 차액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삼성 스펙 4호로 인해 삼성 머스트 스펙의 5호의 기대도 매우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상장 직후 100% 이상 급격히 상승한 스펙은 단 3개입니다. 물론 상장일 이후 이번처럼 매수가 몰린다면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스펙을 제외하면 대부분 스펙의 수익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스펙 청약이 경쟁률마저 높아진다면 무위험 저수익에서 무위험 초저수익으로 변할 수 있는 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